은주는 장독대 앞에서 흙 묻은 손을 털며 웃었다. 가은아, 너무 멀리 가지 마.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이 씨앗 심으면 우리 집보다 큰 나무 돼? 그럼 내가 크면 저 나무보다 더 클 거야. 그때 언덕길에서 남편 상철이 손수레를 끌고 내려왔다. 햇살 속에 이마에 땀이 반짝였다. 올해 복숭아, 물이 아주 좋아. 그러게요. 이번엔 꼭 잘 돼야죠. 둘은 눈을 마주보며 웃었다. 그 평화로움이 영원할 줄 알았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예고 없이 뒤집혔다. 며칠 뒤 마을로 검은 차 한 대가 들어왔다. 정장 차림의 사내가 내렸다. 이름은 강도식, 도시의 냄새를 묻히고 있었다. 이 일대는 개발 예정지입니다. 좋은 조건으로 저희가 매입하죠. 우린 여기가 좋아요. 여긴 우리 손으로 가꾼 땅이에요. 은주는 단호했다. 그는 미소를 흘렸다.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발자국 소리가 이상하게 길었다. 그날 밤부터 마을에 낯선 차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술에 취한 낯선 남자들, 가로등 및 담배 불빛, 은주는 그 모든 게 불길했다. 며칠 뒤 저녁 남편이 말했다. 요즘 누가 자꾸 과수원 근처를 맴도는 것 같아. 누군데요? 모르지. 괜히 겁줄 생각인 듯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그 건설업자랑 관련된 사람 아닐까요? 남편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우린 아무 잘못 없잖아. 하지만 그 말은 며칠도 지나지 않아 무너졌다. 바람이 유난히 거칠던 밤, 창문 틈새로 매캐한 냄새가 스며들었다. 가은아, 창문 닫아. 그 순간 창밖이 붉게 일렁였다. 불이야. 남편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여보, 가지 마요. 위험해요. 소화기, 물, 어서. 은주는 울먹이며 양동이를 들었다. 그러나 불길은 이미 나무를 삼키고 있었다. 그 속에서 상철이 호스를 잡고 달렸다. 이건 우리 손으로 만든 거야. 지켜야 돼. 여보, 안 돼. 거기 위험해요. 그의 모습이 연기 속으로 삼켜졌다. 상철 씨, 폭발음이 터지고 공기가 무너졌다. 은주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새벽녘 불은 꺼졌지만 세상은 검게 타 있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검게 탄 흙 위에 주저앉았다. 당신 왜 나 혼자 남겨두고 갔어요? 옆에서 어린 가은이 울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그녀는 아이를 안고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부터 엄마가 아빠까지 할게. 2번은 안 뺏길 거야. 절대. 그날 이후 은주는 달라졌다. 웃음 대신 침묵이, 부드러움 대신 단단함이 자리했다. 그녀의 손에는 늘 남편의 낡은 손목 시계가 쥐어져 있었다. 아침이면 아이보다 먼저 일어나 밭으로 나갔고 밤이면 촛불 아래에서 서리를 펼쳤다. 누가 우리 땅을 노렸는지 내가 알아낼 거야. 며칠 뒤 마을에선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도시건설이 과수원 부지를 싹 다 매입했다더라. 안판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날 불이 났대. 사람들의 입은 가벼웠고 은주의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다. 가은은 어린 눈으로 그런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먼지 때문에 그래. 엄마, 아빠 언제 와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가 잠든 뒤에도 불빛이 남은 듯 창문 밖을 바라봤다. 그날 이후 은주는 매일 기도했다. 하나님, 이번 생은 내가 나쁜 사람이 될게요. 그 대신 우리 가은이만은 살게 해주세요. 그녀는 손끝으로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며 속삭였다. 이 세상은 약하면 빼앗기고 착하면 무너져. 그러니까
가은아, 강해져야 해.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한 여자의 것이 아닌 한 어머니의 것이었다. 그날 새벽 남편의 시계가 멈춘 채로 다시 울렸다. 틱, 틱, 틱. 그 소리 사이로 은주의 다짐이 새어나왔다. 이제부터 엄마가 세상과 싸울 거야. 이 불길은 절대 다시 우리 집에 닿지 않게 할 거야. 은주는 잿빛 흙 위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당신 여긴 너무 조용해요. 불이 꺼졌지만 그녀 마음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며칠 후 경찰이 왔다. 단순 화재로 보입니다. 방화 증거는 없습니다. 내 눈앞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정황입니까? 형사는 눈을 피했다. 도시건설, 그리고 강도식의 이름이 속삭이듯 흘러나왔다. 그날 이후 은주는 울음을 버렸다. 착한 사람은 다 빼앗긴다. 이제 착하게는 못 살아. 그녀는 그날 밤 아버지의 시계를 다시 돌려 세웠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았다. 가은아,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왜요? 난 그냥 공부보다 꽃이 좋아요. 그건 행복할 때 하는 말이야. 세상은 내가 웃는 걸 원하지 않아.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강해져야 지켜. 약하면 사랑도 정의도 못 지켜. 그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책상엔 문제집이 쌓였고 가은은 잠이 와도 졸음을 참았다. 조금이라도 느슨하면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하나라도 틀리면 처음부터야. 가은은 울며 외쳤다. 엄마, 난 그냥 놀고 싶어요. 놀다 보면 평생 울게 돼. 세상은 내가 울 때 웃는다. 그러니까 이겨야 해. 밤마다 은주는 창문을 바라봤다. 불길이 남긴 흔적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의 불, 그놈들의 얼굴 다 기억해. 불빛이 사라진 방에서 그녀의 눈동자는 더 붉게 타올랐다.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온 날, 가은은 조심스럽게 엄마 앞에 내밀었다. 엄마, 나 전교 1등 했어. 은주는 말없이 종이를 받았다. 그래. 그 한마디뿐이었다. 그러나 밤이 되자 그녀는 몰래 상장을 쓰다듬었다. 수고했어. 말은 못해도 엄마는 봤어.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은주가 변했다고 수군거렸다. 웃던 얼굴은 사라지고 늘 차갑고 무표정한 눈빛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들이 내 가족을 불태웠어. 이제 난 불보다 더 뜨거운 사람이 될 거야. 하루는 도시건설 직원이 다시 찾아왔다. 이제 협의 좀 하시죠. 좋은 조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눈빛 하나로 그를 얼어붙게 했다. 내 땅 밟지 마요. 여긴 누가 뭐래도 우리 가족의 땅이에요. 직원은 비웃었다. 세상은 감정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은주는 처음으로 총기를 쥔 꿈을 꿨다. 불길을 뚫고 서 있는 자신이 보였다. 가은은 점점 커갔다. 그러나 웃음은 줄고 그녀의 눈동자엔 늘 무언가를 참는 그림자가 어렸다.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가 물었다. 너희 엄마 무섭지 않아?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이야.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다. 겨울이 오자 과수원엔 다시 눈이 내렸다. 은주는 그 눈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이 눈 속에 남편이 묻혀 있을까? 손끝이 시렸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다. 이제 내가 싸워야 할 때야. 밤마다 그녀는 서리를 펼쳤다. 도시건설 사고 기록, 화재, 사망자 1명. 그 문장을 볼 때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살인이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펜을 쥐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착한 사람의 기도를 듣지 마세요. 이젠 나쁜 사람의 차례예요. 가은은 그런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는 왜 나한테 웃어주질 않아? 웃음은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살아야 해. 엄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책을 내밀었다. 이 안에 내 미래가 있어. 엄마의 미래는요?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엄마는 이미 잃었어. 그날 밤 가은은 몰래 울었다. 그 울음은 벽을 타고 흘러 은주의 방 문틈까지 번졌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약한 울음에 흔들리면 다시 불길이 온다. 다음 날 은주는 거울 앞에 섰다. 피곤한 얼굴이 보였다. 은주야, 이제 너는 착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너뿐이야.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다. 봄이 오기 전날 마을에 다시 강도식의 이름이 들려왔다. 도시신문의 도시건설, 신규 도시 개발 착수. 은주는 그 기사를 가위로 오려 불태웠다. 기억해. 이 사람 이름. 내 남편의 피 위에서 웃는 놈이야. 그리고 딸의 방으로 갔다. 책상엔 문제집이 쌓여 있었다. 가은아, 졸리면 안 돼. 엄마, 난 힘들어요. 힘든 건 약한 사람의 말이야. 엄마는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은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 하지만 엄마가 나쁜 사람이 돼야 너는 착하게 살 수 있어.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곳이야. 그래서 엄마는 강해질 거야. 그 말은 슬픔이 아니라 불 속에서 태어난 의지였다. 그날 밤 창밖에 또 한 줄기 연기가 피어올랐다. 멀리서 타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은주는 창문을 열었다. 하늘 위로 검은 연기가 올랐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떨렸다. 다시 시작이군. 그녀는 손에 남편의 시계를 쥐었다. 당신, 나 이제 울지 않을게. 이제는 싸워서 이길 거야. 서울의 새벽은 차가웠다. 불빛이 넘쳐나지만 마음은 늘 어둡다. 가은은 빌딩 숲을 걸으며 속삭였다. 엄마, 나 드디어 검사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밤을 새우며 공부했고 남들보다 2배 더 노력했다. 그건 엄마의 명령이자 자신에게 내린 약속이었다. 약하면 뺏긴다. 울면 진다. 그 말이 늘 머릿속에 맴돌았다.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검찰청에 새 이름표를 달았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정작 가은은 웃지 않았다. 엄마, 나 잘했어요.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싶었지만 전화기 속 엄마 2글자를 누르지 못했다. 검찰 내부 회의에서 상사가 말했다. 도시건설 비자금 사건, 내가 맡아. 그 이름이 귀를 때렸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도시건설, 그 불길 속의 이름. 가은은 눈을 감았다. 불타던 과수원, 아버지의 손, 엄마의 절규가 스쳐갔다. 그날 밤 가은은 술 한 잔을 앞에 두고 혼잣말했다. 운명은 이렇게 돌려서 오는 거구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그랬지. 이 세상은 울면 끝나는 거라고. 며칠 뒤 도시건설 회장실 문 앞에 섰다. 간판엔 큼직하게 강도식이라고 쓰여 있었다. 문이 열리자 회장은 느긋하게 웃었다. 이 젊은 검사가 무슨 일로 왔나? 20해 전 시골 과수원 하나가 불탔죠. 허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날 당신 차가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 입 조심하지. 경고입니까? 협박입니까? 법 따위로 날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해? 법이 아니라 당신 양심이 묶을 겁니다.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에 기대 섰을 때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두려우면 엄마가 되어라. 엄마는 늘 두려움 속에서도 날 지켰으니까. 그날 밤 가은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 그 사람 기억나죠? 잠시 침묵.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그 사람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니? 응.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섰어. 가은아, 그 길은 위험해. 엄마, 나도 이제 알아요. 엄마가 왜 그렇게 독했는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었어. 엄마, 그 사랑 너무 아팠어요. 나도 아팠어. 하지만 그 아픔이 너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눈물이 떨어졌다. 엄마, 나 이제 두렵지 않아요. 그래도 엄마는 두렵다. 왜요? 불길은 언제나 다시 찾아오거든. 며칠 뒤 도시건설 본사 근처에서 이상한 차가 따라왔다. 백미러 속 검은 차량. 가은은 핸들을 꽉 쥐었다. 설마. 도로가 휘어지는 순간 빛이 번쩍이며 강한 충격이 밀려왔다. 차가 뒤집혔고 세상이 천천히 뒤집혔다. 창문 밖으로 하얀 불빛이 흩어졌다. 엄마 미안해요. 그녀의 입술이 마지막으로 움직였다. 병원 응급실 문이 열렸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 손상이. 무슨 뜻이에요? 정신 연령이 8살로 돌아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흔들렸다. 불길이 또 우리를 삼켰구나. 딸은 눈을 떴다. 엄마, 가은아, 엄마 여기 있어. 아빠는 언제 와요? 그 한마디에 은주는 숨이 멎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곧 올 거야. 그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다. 그녀는 다시 속삭였다. 이번에도 엄마가 지켜줄게. 형광등 아래 은주는 꼿꼿이 서 있었다. 가은 씨는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의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정신 연령이 8살 수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은주의 손끝이 덜덜 떨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억 손상입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았다. 하늘이 또 나를 시험하는구나. 병실 문을 열자 하얀 침대 위에 아이처럼 작아진 딸이 있었다. 눈을 떴다. 엄마, 가은아, 엄마 여기 있어. 아빠는 언제 와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무너졌다. 은주는 눈을 감았다. 곧 올 거야.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눈물이 베개 위로 스며들었다. 며칠 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복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아니, 해야죠. 그 아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날부터 은주는 다시 나쁜 엄마가 되었다. 손 짚고 일어나봐. 싫어요. 아파. 아픈 건 살아있다는 뜻이야. 엄마 나 하기 싫어. 싫다는 말은 약한 사람의 말이야. 딸은 울었고 은주는 더 세게 밀어붙였다. 간호사가 말했다. 조금만 쉬게 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애는 싸우는 중이에요. 밤이면 은주는 혼자 병실 창가에 앉았다. 달빛 아래에서 딸의 얼굴을 바라봤다. 가은아, 미안해. 엄마가 또 나쁜 사람이 되려 해.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지금 약해지면 또 모든 걸 잃게 돼. 며칠 뒤 병원 택배실에서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서울지검. 딸의 이름으로 온 소포였다. 은주는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가은이 맡았던 사건 기록들이 들어 있었다. 그중 첫 장, 도시건설 방화, 사망 1명.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래서였구나. 내가 그 사람을 쫓은 이유가.
눈물이 흐르려 했지만 참았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며칠이 지나고 가은은 겨우 몸을 일으켰다. 엄마, 나 걸을 수 있어요. 그래, 잘했어. 엄마는 왜 안 웃어요? 웃음은 나중에.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가은아, 내가 다시 세상을 걸을 때까지 엄마는 멈추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은주는 딸의 서류를 정리하다가 손끝이 멈췄다. 엄마, 기다려줘요. 내가 끝낼게요. 딸의 메모였다. 그녀는 수건을 입에 물었다.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그녀는 속삭였다. 아니야, 이번엔 엄마가 할게. 너는 다시 걸어야 해. 아침 햇살이 병실에 들어왔다. 딸이 처음으로 웃었다. 엄마, 나 예전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그럼 엄마는 더 나쁜 사람이 되어야겠네. 왜요? 엄마는 그래야 강해지거든. 그 대답에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은주의 눈가에는 오래된 슬픔이 맺혀 있었다. 그날 저녁 은주는 딸의 머리맡에 앉았다. 가은아, 엄마는 내가 다시 걸을 때까지 울지 않을 거야. 엄마는 또다시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 이번엔 꼭 너를 지켜낼 거야.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불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모성의 불처럼. 봄비가 유리창을 두드릴 때 가은의 눈꺼풀이 떨렸다. 엄마.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머릿속이 흐릿했지만 잊고 있던 그림이 스쳐갔다. 불타는 과수원, 아버지의 손, 엄마의 울음. 그때의 냄새와 불빛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기억이 돌아왔어요. 은주는 놀라며 딸을 바라봤다. 가은아, 뭐라고? 아빠가 불길 속에서 날 밀었어요. 엄마한테 가라고 했어요. 은주의 손이 떨렸다. 그걸 이제 기억한 거니? 그날 누가 불을 질렀는지도 기억나요. 가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며칠 뒤 검찰청 택배함으로 한 박스의 서류가 도착했다. 도식건설 불법 개발 주요 인물 강도식. 은주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이 모든 고통이 한 점으로 이어졌음을 느꼈다. 그래, 결국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이 이거였구나. 엄마, 이제 제가 끝낼게요. 위험해.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가지 마. 엄마, 그 불은 제 세상이에요. 거길 지나야 끝나요. 은주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이건 이제 딸의 싸움이었다. 며칠 후 가은은 다시 정장을 입었다. 두 다리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의지 하나로 몸을 일으켰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혼잣말했다. 아빠, 나왔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법정에서 강도식 회장은 비웃었다. 이 젊은 검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나? 가은은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다. 당신이 만든 거짓 보고서입니다. 그날 불길 속에서 죽은 사람의 이름도 여기에 있죠. 허허, 증거가 있다고 해서 정의가 오는 건 아니지. 그래서요. 저는 정의가 아니라 진실을 불러왔어요. 법정이 술렁였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가은은 손끝을 꽉 쥐었다. 엄마, 이제 끝이 보여요.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강도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은주는 방청석에서 두 손을 모았다. 이제 당신의 복수도 끝났어요. 가은은 고개를 숙이며 울었다. 엄마, 나 해냈어요. 법정 밖으로 나와 하늘을 봤다. 그날처럼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속에서 은주가 걸어왔다. 가은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았다. 이제 됐어. 불길은 끝났어. 엄마. 그 순간 그들의 눈물 속에서 세상의 불이 꺼졌다. 가은은 여전히 검찰청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를 걸었다. 엄마,
주말에 내려갈게요. 대답은 짧았다. 그래, 오지 않아도 돼. 바쁘잖아.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낯설었다. 그 주말, 가은은 결국 내려갔다. 집 앞에서 엄마가 서 있었다. 얼굴빛이 창백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바람 좀 쐬러 나왔어. 딸은 이상함을 느꼈다. 식탁 위에는 손대지 않은 밥이 놓여 있었다. 엄마, 요즘 밥 안 먹죠? 입맛이 좀 없네. 병원 가요. 괜찮다니까. 엄마. 그때 은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가은아, 이젠 내가 엄마야. 그 말에 가은의 눈물이 쏟아졌다. 다음 날 동네 친구가 말했다. 너 몰랐니? 어머님 병원 다니셨어. 무슨 병이요? 말기래. 얼마 안 남았다고. 가은의 발밑이 흔들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엄마. 그날 밤 은주가 말했다. 가은아, 울지 마. 엄마는 다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엄마, 이제 내 차례야. 엄마가 나를 지켰으니 이젠 내가 엄마를 지켜야 해. 가은아, 엄마는 이제 피곤해. 안 돼요. 가지 마요. 이젠 아빠한테 가야 할 것 같아. 그날 이후 딸은 엄마의 곁을 지켰다.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함께였다. 엄마는 점점 말이 줄었다. 대신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어느 날 은주가 말했다. 가은아, 오늘은 엄마랑 자자. 둘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엄마는 내가 내 딸이라서 정말 행복했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이제 괜찮아. 엄마는 내가 웃는 얼굴 보고 가고 싶었어. 엄마 나 아직 안 웃었어요. 웃고 있잖아. 그녀는 딸의 볼을 쓰다듬었다. 엄마는 이제 간다. 엄마, 가지 마요. 나 엄마 없이는 못 살아. 은주는 조용히 웃었다. 너는 이제 엄마 없이도 살 수 있어. 그게 내가 널 이렇게 만든 이유야. 그날 새벽 비가 내렸다. 가은은 눈을 떴다. 엄마, 비 오네. 대답은 없었다. 은주는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손끝은 아직 따뜻했다. 엄마 아침밥 같이 먹기로 했잖아요. 그녀의 울음이 방 안을 채웠다. 엄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